거기 블렌드를 지금 뭘 쓰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이쪽에 있는 납품 가격도 알고 있고 배합비도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그 원두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납품 가격도 더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영업을 한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트빈입니다. 로스터리가 정말 열심히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는 블로그부터 현재 유튜브 활동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저조차도 하지 않는 영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바로 저희 퀘스트빈의 거래처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요, 저는 좀 굉장히 지향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타 로스터리들만 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거래처가 몇 곳이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은 우리 원두를 마실 수가 있고 우리 원두를 사용한다는 배너 같은 거를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가끔 할 때는 있지만은 웬만해서는 그런 것들을 거의 안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왜 저희 거래처를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는지, 마케팅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저도 이제 지금은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블로그를 했습니다. 블로그를 꽤 오래 했고, 그 블로그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우리 퀘스트빈의 원두를 쓰는 거래처를 이제 홍보해 주는 거죠. 우리 원두를 마시고 싶은데 그 블로그를 보고 또 직접 찾아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일석이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블로그에 저희 퀘스트빈 거래처를 공개하고 나니까요, 부작용이 좀 생겼는데, 부작용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타업체가 연락해서 저희 거래처를 뺏으려고 오, 해서. 빙고 소름 돋았어. 나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진짜 정말 당황스러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조금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업체는요, 저희 퀘스트빈 원두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한 카페 사장님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잘 흔들려 보이는 그런 뚝심이 있고 막 그런 스타일까지는 아니고, 근데 우리 퀘스트빈 원두 맛있으니까 항상 잘 사용해 주셨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주문이 없어가지고 사장님 원두 요즘에 주문 안 하시죠? 혹시 거래처 바꾸셨나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퀘스트빈 원두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손님이 컴플레인을 굉장히 심하게 걸었다. 그때 컴플레인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커피가 좀 쓴맛도 있고 좀 거친 맛도 있어야지 이 맛도 아니 내 맛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소리를 지르고 막 가서 사장님이 그날 엄청 놀랬다,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그 다음 날에 원두납품 영업사원이 그 매장을 방문했는데 가져갔던 원두가 뭐였어요? 굉장히 거칠고 좀 터프한 원두를 가져갔어요. 그 사장님의 마음을 그냥 흔들었던 거예요. 어제 왔던 손님이 정말 컴플레인을 심하게 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집에 가서 울었대요. 근데 딱 그 원두에 알맞는 거를 누가 영업을 해오니까, 그래, 이거를 쓰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래처를 바꿔버렸대.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내 감일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지. 우연한 계기로 그냥 그 영업사원이 그 매장을 방문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상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사실 퀘스트빈 카페 사장님들은 저랑 다 친해요. 항상 이제 제가 주문도 받고 막 전화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저랑 다 친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직접 얘기해 준 거는 뭐냐면, 이건 실화인데, 어떤 영업사원이 자기 매장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 영업사원의 태도가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영업사원은 우리가 어느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왔고, 거기 블렌드를 지금 뭘 쓰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이쪽에 있는 납품 가격도 알고 있고 배합비도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그 원두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납품 가격도 더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영업을 한 거야. 그거는 조금 소름 끼치지. 이거는 이제 그 사장님이 나한테 진짜로 얘기해 준 거니까 팩트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랑 나는 워낙 친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장님 원두를 안 바꿨는데, 근데 이런 영업 사원이 있으니까 경계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 한순간 제가 조금 벙찐 부분이 있었고. 도윤 씨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괘씸하긴 한데요. 네. 좀 집요한 게 또 네. 그쪽 입장에서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첫 번째로 퀘스트빈 거래처를 계속 오픈하는 게 약간 조심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문의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제 원두납품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업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고 나름 거리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다, 뭐 대구다, 부산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공장까지 올라와서 시음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직접 마셔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퀘스트빈 거래처를 나한테 알려달라. 부산이면은 부산에 있는 거래처를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마시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되게 내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거래처 정보만 알려주면은 사실 그 사람이 또 거기 가가지고 매출 팔아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도 매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도 자동으로 영업이 되는 거니까 좋고, 야 이것도 일석삼조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요,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퀘스트빈 거래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소소한 이유기는 하지만요, 조윤이가 내가 퀘스트빈 원두를 받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근데 조윤이가 나를 찾아온 거야. 근데 마시고 가면 좋아. 그냥 조용히 와서 결제하고 마시고 가면은 너무 좋을 텐데, 이제 조윤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여기 퀘스트빈 원두 사용하고 계시죠? 혹시 추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나와요? 사용할 때 힘든 점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해. 그러면은 나 입장에서는 원두를 받아서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영업사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일부 사람들은요 그걸 되게 즐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바리스타들이 찾아와서 바리스타와 바리스타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되게 재밌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국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저도 그렇지만은 퀘스트빈 거래처를 많이 공개하고 싶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퀘스트빈 거래처를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조윤 씨라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퀘스트빈 거래처를 계속 이렇게 비공개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리스크가 크다. 고객사가 불편함을 자꾸 겪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공개를 하면요 좋은 점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 좋은 점이 많은 거고, 우리 퀘스트빈 원두를 쓰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닐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